중년의 나이 들수록 추잡해 보이는 행동들. 어느 날 저녁, 동창회 자리에서 한 남성이 연신 자신의 과거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젊었을 때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 자녀들이 얼마나 명문대를 나왔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들은 처음에는 웃으며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그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한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친구 예전에는 안 저랬는데 나이 들면서 왜 저렇게 됐을까?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듭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과 품위를 잃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이 있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점점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중년이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거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앞서 동창회의 그 남성처럼 많은 중년들이 현재가 아닌 과거의 영광에 매달립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야기들은 처음에는 추억으로 들리지만 반복되면 자랑이 되고 더 반복되면 집착이 됩니다. 그 남성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30대에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40대 후반에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회사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며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과거의 영광은 유일하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모습은 안타까웠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그때는 좋았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지금은 별 볼 일 없다는 자기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들도 부담스럽습니다. 무엇이라 대꾸해야 할지 모르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피로감만 쌓여갑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들은 과거를 이야기할 때도 조심스럽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지 않으며 오히려 과거의 실수나 배운 점을 겸손하게 나눕니다. 그들은 과거가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를 내세우는 권위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먹은 소금이 너가 먹은 밥보다 많다는 식의 말들은 오히려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진정한 존경은 나이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한 회사의 부장은 항상 나이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회의 시간에 젊은 직원들이 의견을 내면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며 일축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었고 다른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처음에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때도 더 이상 의견을 내지 않았고 그가 결정한 대로 형식적으로 따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퇴직을 앞두고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송별의 자리가 마련되었지만 참석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지만 진심으로 그를 아쉬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나이를 내세워 얻은 것은 권위가 아니라 고립이었다는 것을. 나이가 많다는 것은 더 많은 책임을 의미해야 합니다. 후배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어른은 나이를 내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경받습니다. 세 번째는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자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느냐, 우리 아파트 값이 얼마가 됐는지 아느냐는 식의 이야기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합니다.
한 여성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재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연봉, 자녀들이 준 용돈, 예금 통장의 잔고까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축하해 주었지만 계속되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친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하나둘씩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좋은 일을 나누고 싶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 이야기는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자신의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것은 자칫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품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돈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는 외모에 대한 지나친 집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가 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젊음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모습은 오히려 안타깝게 보입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화장, 지나치게 젊은 스타일의 옷차림, 무리한 성형수술 등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가립니다. 한 남성은 50대가 되면서 급격히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갖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값비싼 가발을 쓰고 모자를 벗지 않았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외출을 꺼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가발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발을 감추려고 애쓸수록 더욱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훨씬 멋있을 것 같은데요. 그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왜 자연스러운 늙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랜 시간을 살아온 증거이며 수많은 경험을 쌓은 흔적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억지로 젊음을 흉내내는 것보다 자신의 나이를 품위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타인에 대한 간섭과 참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이면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며느리의 육아 방식, 자녀의 직업 선택, 친구의 생활 방식 등에 대해 끊임없이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는 것은 관계를 해칩니다. 한 여성은 결혼한 딸의 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안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손자를 키우는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딸을 위한 충고라고 생각했지만 딸은 점점 어머니의 방문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 방식대로 해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섭섭했지만 그제야 자신이 도움이 아니라 간섭을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때론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것이며 우리는 조언을 구할 때만 말해야 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배움의 과정입니다. 과도한 간섭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여섯 번째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내심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식당에서 서비스가 조금 늦으면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운전 중에 다른 차가 끼어들면 욕을 합니다. 한 남성은 항상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길거리에서도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살았고 동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느꼈고 모든 것이 자신을 화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손자가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자가 할머니에게만 안기고 자신에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손자조차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주변 모든 사람을 입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자신을 가장 먼저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파편은 주변 사람들에게 날아가 상처를 입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온화해져야 합니다.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했다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작은 불편함에 화를 내는 것은 품위를 잃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일곱 번째는 변화를 거부하는 고집입니다.
내 방식이 최고다, 옛날이 더 좋았다는 생각에 갇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젊은 세대의 문화를 무조건 비판하고 자신의 방식만 고집합니다. 한 노인은 스마트폰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것 없이도 살 수 있다 몇 고집을 부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가족들과의 연락이 어려워졌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손자들과 소통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고립되었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만 뒤처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젊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8번째는 건강을 과시하거나 질병 자랑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지나치게 과시하고